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1월 20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 글로벌 점유율 30.3%를 달성해 2분기 연속 30%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이 발표한 3분기 글로벌 TV 시장 자료에 따르면 국적별 출하량 점유율은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은 QLED TV와 75인치 이상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QLED TV 판매 대수는 116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만 대 증가했고 누적 판매량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을 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QLED와 초대형 제품 판매에 집중해 경쟁사와의 격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중저가폰 모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저가 폰 모델의 넘버링이 0으로 끝난 것과 달리 내년 모델은 1로 끝나고 프리미엄급 고사양 기능 탑재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홀 디스플레이와 멀티 카메라, 전면 내장 지문 인식 센서 등 프리미엄 기능을 내세운 중저가폰 출하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A 시리즈 엔트리 모델을 중심으로 제조사 개발 생산 적용을 확대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신흥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미국 스포츠 업체 탑골프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에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을 대거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탑골프 엔터테인먼트는 기존 골프 연습장 이미지를 벗어나 골프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탑골프를 미국 50여 지점에서 운영 중입니다. 탑골프는 골프 연습은 물론 게임과 식사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초대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연간 이용객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플로리다주 올랜도 소재 탑골프 매장을 시작으로 2년여간 탑골프 주요 지점에 10,000대가량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LG전자 ID 사업부장 이충환 상무는 차별화된 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사이니지는 물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결합해 상업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지속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의류건조기를 둘러싼 분쟁이 위자료 10만 원 지급으로 조정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 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LG전자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콘덴서 자동 세척이 이루어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나 녹으로 인해 피부 질환 등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에 주력하는 한편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 회장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항공 운송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긴축 경영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해 연말 내에 할 것이라며 비용 절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며 대한항공도 빨리 개선에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가 협력회사와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동반 성장에 3년간 총 1,32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19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삼성 SDI 동반 성장 데이를 열어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협력 회사를 시상했습니다. 혁신 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노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삼성 SDI는 앞으로 3년간 총 1,322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기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삼성 SDI 등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동반성장을 실천해온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새롭게 도입하는 어퍼업스케일 호텔 브랜드 신라모노그램의 BI를 확정하고 글로벌 호텔 체인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어퍼업스케일이란 객실 가격 기준 상위 15% 호텔 중 최상위인 럭셔리 다음 등급을 말합니다. 호텔신라는 이번 BI 공개로 럭셔리 브랜드 더 신라와 고급 브랜드 신라모노그램, 프리미엄 비즈니스 브랜드 신라스테이로 3대 호텔 브랜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앞으로 3대 브랜드 구축을 계기로 베트남은 물론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10개 도시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인 K큐브 홀딩스를 통해 아쇼카 한국재단에 주식 10,000주를 기부했습니다. 아쇼카 한국은 젊은 세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교육 혁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재단으로 K큐브 홀딩스는 2021년까지 10,000주를 더 기부해 총 20,000주를 아쇼카 한국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평소 교육 혁신 등 교육 생태계 변화를 위해 관심을 가진 김 의장의 뜻에 따라 기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인 소유의 카카오 지분 60,000주를 아쇼카 한국과 문화예술 사회공헌 네트워크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동서식품은 지난 19일 인천 중구에서 동서식품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고 인근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가구와 한파 대피소에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임직원 참가자는 오늘 전달한 연탄이 추운 겨울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서식품은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